그림아 쉿.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전시는 바로 며칠 전에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전시입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하는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입니다. 이 전시는 독일 쾰른의 루드비히 뮤지엄 컬렉션이 한국에 온 것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같은 전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후에 이제 1월까지 하고 한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전시 제목은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인데요. 일본에서의 전시 제목은 좀 달랐습니다. 뮤지엄 루드비히 쾰른 시민의식을 담은 컬렉션의 역사였어요. 같은 컬렉션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도 나라마다 전시 제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일본에서 했던 전시 제목에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와닿았는데 이 전시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시를 보고 나면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이라는 제목도 이 전시와 꽤 어울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난 이미 이 전시 봤는데? 하는 분도 있고 나 앞으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또는 나 아예 몰랐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 전시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루드비히 뮤지엄은요, 세계 3대 피카소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피카소 작품이 참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도 피카소 작품이 총 8점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전시를 보고 1900년대 이후 미술사가 통째로 뮤지엄에 와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술사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 포인트별로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좋아하시는 분, 미술사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루드비히 뮤지엄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팝아트 컬렉션,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카소 컬렉션, 독일 표현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사진 컬렉션 등 상당히 중요한 20세기 및 21세기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뮤지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루드비히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유럽의 뮤지엄을 가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대부분 유럽의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왕실 박물관이나 유명 가문의 컬렉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뮤지엄은 시민들의 특별한 헌신 덕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뮤지엄도 원래는 궁전이었고 벨베데레 뮤지엄도 원래는 궁전이었잖아요. 즉 유럽에 있는 많은 뮤지엄들이 궁전이 뮤지엄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루드비히 컬렉션은 루드비히 부부가 뮤지엄에 작품을 기증을 하면서 이 루드비히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전시할 때는 사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루드비히 뮤지엄이 생기기까지 어떤 컬렉터들이 헌신을 했느냐? 총 3사람 정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전시장에 가도 이 3명의 사진이 전시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세프 하우브리히입니다. 바로 이 사진 속 인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5월 요세프 하우브리히라는 컬렉터가 자신의 미술 컬렉션 약 100여 점을 쾰른 시에 기증을 합니다. 근데 이 전시를 쾰른 대학에서 처음으로 본 한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페터 루드비히인데요. 이 루드비히는 학생 시절 요세프 하우브리히가 기증한 컬렉션 전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본인 역시 나도 컬렉터가 되어야겠다, 나도 미술 작품을 소장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불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쾰른 대학에서 감명 깊게 전시를 본 페터 루드비히는 현대미술 작품 350점을 쾰른시에 기증하면서 루드비히 뮤지엄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의 기증으로 컬렉션이 풍부해졌고 1994년 페터 루드비히가 피카소 소장품 중 90점의 작품을 쾰른시에 기증하면서 미술관의 이름을 루드비히 뮤지엄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페터 루드비히는 자신의 이름을 딴 뮤지엄이 개관되는 것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인 이레네가 2001년 뮤지엄 개장과 동시에 피카소 작품 774점을 추가로 기증을 하면서 피카소 컬렉션이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바르셀로나 피카소 뮤지엄, 파리 피카소 뮤지엄, 이 루드비히 컬렉션은 세계 3대 피카소 뮤지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루드비히 뮤지엄은 꾸준히 현대미술 작품 컬렉션을 추가로 하면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한국 작가는 누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양혜규 작가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에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이 왔을까요? 제가 전시 첫날 이 전시를 보자마자 주변 친구 컬렉터나 미술 애호가들에게 모두가 꼭 보라고, 빨리 보라고, 사람 많아지기 전에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외국에서 작품이 온다 그러면 이제 막 유명해지는 작가들의 전시이거나 한두 점은 상당히 유명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아쉬운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은 제가 전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봤고, 자, 어떤 작가들의 작품이 왔냐면 바실리 칸디스키, 말레비치, 한스 아르퉁, 잭슨 폴락, 제스퍼 존스, 웰런 드쿠닝,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클래스 올덴버그, 안토니 타피에스, 바젤리츠, 레이코 이케무라, 케테 콜비츠, 오스카 코코슈가, 도널드 저드, 요셉 보이스, 요셉 알버스, 루치오 폰타나, 모리스 루이스, 오토 피네 등등등. 전시는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초반에는 이제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등장을 하고요. 이 독일 표현주의 방을 지나면 에콜드 파리파를 대표로 하는 모딜리안이나 샤갈의 작품들이 있는 방이 있고요. 또 어쩌면 이 전시의 조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카소의 작품이 8점이 함께 있는 피카소 방이 있고요. 그 피카소 방을 넘어서면 유럽을 대표하는 앵포르멜 작가들의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장디비페라던가 안토니 타피에스 같은 작가의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요. 유럽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술시장과 사회가 상당히 많이 붕괴가 되자 미국 미술이 부상을 하잖아요.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잭슨 폴락, 웰럼 드쿠닝, 또 팝아트 공간도 있고요. 미니멀리즘 작가들, 컬러필드 작가들, 그리고 다시 요셉 보이스, 바젤리츠 같은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프랑스에는 인상파, 야수파, 입체주의 화가들이 있었다면 독일을 대표하는 건 표현주의, 즉 청기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청기사파 작가들의 작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청기사파 멤버에는 칸디스키가 있었잖아요. 칸딘스키를 필두로 유럽의 추상미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칸딘스키 이후에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던 말레비치, 아트페어나 폼피두 센터에서 저도 최근에 봤는데 알렉산더 로드첸코의 작품도 2점이나 와 있고요. 또 이 공간은 하얗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또 독일에는 미술대학의 선두주자였던 바우하우스가 있었죠. 이 바우하우스는 결국에 나치에 의해 폐쇄가 되지만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요셉 알버스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예일대학교와 같은 곳에서 후학 양성에 힘씁니다. 실제 예일대는 요셉 알버스의 제자들 중에 훌륭한 작가들이 정말 많고 여전히 예일대 출신의 작가 중에 요셉 알버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예 작업에 활용하는 작가들도 있죠. 실제로 현대미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예일대학교 출신 작가들 또는 요셉 알버스의 영향력이 여전히 아주 막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요셉 알버스의 작품도 왔어요. 사실 이 작품을 제가 홍콩아트 바젤에서도 보긴 했는데 요셉 알버스는 이 사각형 형태의 작품을 1000점 넘게 남겼는데 이 색채 구성들이 정말 다양해서 재미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작은 사이즈의 작품들을 저는 아트페어에서 봤는데 이번 전시에는 상당히 큰 작품이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아방가르드한 예술가들은 퇴폐 미술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술 시장의 중심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전시는 전시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작품을 보면서 근현대 미술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촬영이 금지되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는다니 하고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술 작품을 볼 때 사진 찍는 것보다 완전히 그 작품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SNS에서 홍보가 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오픈 초기부터 좋은 작품이 많이 와서 줄을 상당히 길게 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전시의 어린이 공식 뮤지엄 교육 파트너가 조이뮤지엄이기 때문에 전시 첫날 프레스의 입장에서 이제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촬영 없이 전시 작품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전시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세에서 13세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아트 뮤지엄 내에 조이뮤지엄 교육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은 안 되고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 칸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함께 가셔서 우리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 전시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만의 시간 동안 충실하게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자체가 컬렉터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술사 공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술계에서 컬렉터의 역할, 컬렉터의 기증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근현대 미술사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